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삼변시대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네. 백제 중에서도 저 목포를 대표하는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원 아닙니까 거기는? 예.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시작부터 한번 쳤어. 박지원 얘기하면요. 예. 윤수아 의원이 싫어해요. 예. 고정 출연 윤수아 의원이 있거든. 거기 목포 예.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목포 네. 자기 지역과 목표라. 그렇죠. 아, 그래서 그냥 저기 저 그 많이 들었는데요. 네. 청문회 때 나오시는 것보다 네. 지역의 말투가 더 나오시더라고요. 이 방송에서는. 네. 지역, 근데, 지역. 근데 안타까운 게 지역 언어. 목포에는 이 방송이 안 나가요. 아, 그래요? 고릴라로밖에 안 나가. 자, 김백준 전 정책기획관 구속, 그리고 김진모 제2 민정비서관 네. 구속. 구속영장 네, 발부의 어제 내용. 사실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김백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었고, 김진모 민정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수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예. 어디다 썼는지는 이제 함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건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확히 들어왔는지 진술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명 다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청와대로 이 국정원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는 사고 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아마 영장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영장 발부에 대해서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돈이 오고 갔다면 뭐 대가성급을 떠나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의 발부가 거의 좀 높았었는데 이전에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더 갔던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게 또 영장 발부가 될지 또 영장 기각될지 아마 새벽까지 뭐 기다렸던 뭐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돈이고 4억이죠. 4억이고 5천만 원 정도고 그 돈의 직무 관련성이라는 대가성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일단은 기억 안 난다 해가 뭐 기억 안 난다 해가 준 사람이 지금 기억 정확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어쩌면 당연한 타당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자수서까지 쓰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 털어놓고 있어요. 네. 그 김주성 그분은 코오롱 출신으로 네. 그다음에 이상득 부회장의 사람이거든요. 이상 네. 부회장 사람이죠. 그리고 원세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래 원장을 예를 들어 같은 계보내에서도 그렇죠. A 계보에서 원장을 넣으면 B 계보에서 기조실장 같은 기조실장을 넣으면서 서로 견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진영 전체 폭탄으로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잘 그 원세훈 원장 때는 잘 통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세훈 원장 들어오고 나서 중간에 바뀌죠. 예. 김주성 실장이 다음에 제 이름이 갑자기 무슨 준인데 이름이 이제 목 실장으로 바뀌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세훈 실장이 국정원장이 서울시 때부터 있던 신복인데 기조실장 바꿉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문제가 김주성 그 내부에서 실장에서 목 실장으로. 그 당 내부 그 진보 보수정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위험해진다. 뭐 위험해진다는 얘기가 있고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5년 기간 동안 저는 제일 잘못한 일 하나 뽑으라고 하면요. 원세훈 씨 국정원장 시킨 거예요. 단순 비리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뭐 댓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도원 의원과 정태근 의원도 똑같은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비리 그쪽에서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생각이에요. 네. 예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었어요, 제가? 네. 그쪽 당에 또 같이 계셨었죠. 잠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댓글 문제, 뭐 개인 비리 문제 이것도 이거지만 원세훈 전 원장 때 국정원이 정말 개판이 됐다는 건 세상에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이것도 약간 얘기가 빗나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고등훈련기 T-50 사러 국내단에 왔습니다. 예. 그 입찰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얼마 썼는지 알고 싶잖아요. 첩보 정쟁이죠. 예. 국가 간에. 그래서 첩보원들 거기다 국정원도 투입시킵니다. 걸렸죠. 걸렸어요. 근데 저는 007 스파이가 걸리는 거 처음 봤어요. 걸렸어요. 인도네시아 무슨 거기도 CIA 요원도 아니고 정부 대표한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기 사러 갔는데요. 예. 우리나라 관계자들한테 CIA가 걸린 거예요. 영화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공 몰고 들어가다가
동네 조기 축구 그건 맞아요. 네.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 중에서 네. 원세훈 전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 딱 원장 된 다음에 그 인사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좀 쉽게 얘기하면 블랙 요원을 일하던 사람들 야 너 내근해. 그리고 내근으로 막 계속 이러는 사람들 너 밖에 나와서 총 들고 다녀.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의 정말 이 순한 인사 때문에 조직이 개판이 됐다는 게 국정원 측 사람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알고 계세요? 그 국정원에서 서울시에 IO 파견하잖아요. 예? 네. 그 정보용 파견하는데 그 낮은 직급이거든요. 7급인가 이렇게 파견해. 7급인지 6급인지. 근데 원세훈 원장이 서울시 국장 시절에 그 원따로 아니에요. 그분하고 친해지거든요. 그 국정원으로 간 다음에 친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핵심이 돼갖고 모든 인사를 거기서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그때 당시 진짜 심각했던 거죠. 좀 여기가 전에 김태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벗어났어요. 많이 얘기가. 벗어났어요. 그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 네, 벗어났는데 어쨌든 가시고 오세요. 다시 빨리. 주제로 돌아가면 자기 혼자 벗어났네. 벗어났네. 주제가 돌아가면 어제 이제 그 흑갈비 사건 같은 경우는요. 예. 뭐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소명 문제예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국정원 특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 범죄가 소명된다고 하면 무조건 영장에 나오는 거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뭐 도주우려 있다 이거는 뭐 얘 진짜 뭐 고려가 뭐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미사여구, 것처럼 그냥 미사여구. 붙는 거 뿌렁뿌렁 붙는 거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미사일도 미사일로 들려요. 이제. 소명 여부인데 이게 검찰이요. 이 굉장히 수사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 예. 금요일날 김백준 기획관 집에 압수수색 됐거든요. 압수색 바로 들어갔죠. 압수수색 예. 되고 나면은 원래 압수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토요일날 낮에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한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되게 이제 조사가 끝나면 재조사란만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 조사 내용 분석하는데 하루 이틀 걸립니다. 8시간 만에 영장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에 발부가 된 건데 그 영장에 나와 있는 그 사실들 피의 사실들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피의 사실만 보면 검찰이 수사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영장 발부되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있었어요. 왜냐면은 근데 전략을 뭐- 딱 세웠죠. 네. 예. 왜냐면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 측에서 어저께 나왔던 적이 야 날짜 장소 특정 날짜 특정도 안 돼 있어. 2008년 4, 5월 낮과 밤이야. 그것도 없어. 왜냐면 낮 밤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돈을 몰래 줄 때. 그리고 장소도 청와대 인근 주차장, 청와대 주변에 주차장이 한두 개야. 지하 주차장. 네, 그 CCTV 많은데도 어떻게 줘?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비 사건은 북악스카이 어두운 밤에 줬다 이런 게 구체적 나와 있는데 청와대 담벼락에서. 네, 이건 그게 없으니까. 차도 빙빙 돌고. 야 무슨 이게 특정이 돼? 그리고 2010년에 받은 거는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난 줄 알았다니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국정원 그 어제 영장 피의 사실만 보면은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결정타는 뭐였냐면 저기 김주성 씨 진술 있잖아요. 이명박 씨가 독대했다. 그리고 그걸 유익실장에 확인을 해줬다는 그 진술을 저기 김백준 기획관 조사할 때 꺼낸 얘기가 아니라 어제 영장실질심사장에서 그걸 검찰이 즉석에서 바로 꺼낸 거예요. 오. 그렇게 되면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네, 상황.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2시간 있다가 이 언론 보도로 딱 단독해서 모 신문에 딱 나옵니다. 인터넷에. 네. 한 4, 5시쯤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반응도 나오고 김백준 기획관 측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 의견서 제출. 그런데 그 진술이 아마 저는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가만 결정적인 결정적이었다. 이유였고 향후에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결국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칼끝이 갈 확률이 높죠.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을 김백준 전 기획관 측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김주성의 자수서를. 못 깨겠죠. 얘기를 못 해요. 깨는데 그게 제일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저는.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혹시나 계속 영장 기각이 되니까 혹시나 또 기각될까 봐 걱정했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고요. 아마 변호인이나 김백준 측에서는 전혀 뭐 예상도 못했는 거 계속 주장 그거였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였어요. 안 예. 받았는 것도 아니고 기억 안 난다가 이게 뭐 어떤 전략이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살짝 바꿀 수 있는 기억 안 난다나 안 받아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그런 전략을 택했는데 결국은 저런 어떤 그 허점이 딱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근데 김백준 구속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전 김관진 이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 알다시피 최측근입니다.
몰래 저기 정치 입문 입문할 때부터 자금 관리도 했고 특활비도 특활비지만 더 중요한 건 다스하고 연관이 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됐는 게 아마 MB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상황, 원세훈만큼 아픈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원세훈하고 또 원세훈이 더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 김백준이 이제 구속되면 더 나온다면 MB 쪽도 아마 좀 수사선상에 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정말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게 검찰이 이번에 특활비를 오랫동안 그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많이 했어요. 네. 또 이게 한동훈 3차장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한동훈 잘하죠. 3차장. 네. 근데 특활비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수사를 해서 다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뭐냐면 구조가 똑같아서. 구조가 똑같아서.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래도 MB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진 게 김백준 기획관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왜 소환을 안 하냐라고 하는 걸 가서 여러 차례 물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 검찰의 답변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추정컨대. 그리고 오늘 이제 동아에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희중 제1부속실장. 제1부속실장인데 예. 여기도 지금 특활비를 1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받아서 상황이 나쁩니다. 김은옥 예. 여사 부자 행정관한테 전달을 했다. 근데 이것도 받았는데 이제 여기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김희중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어쨌든 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니,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난 받았다. 근데 김원수죠. 김원수. 김진모하고 그렇죠. 김백준 기획관은 계속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돈 받은 사실도 부인, 그리고 돈 받았어도 사용처도 부인. 근데 여기는 김희중 부속실장은 지금 이런 얘기까지 이제 술술 털어놓고 있다면 이현수 기조실장 생각해 보세요. 이현수 기조실장 이현수 김원수. 그때 뭐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기소도 아직 안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서 이게 굉장히 이런 사건은 관련자의 진술이 없으면 밝혀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자에서 아까 말한 김주성 기조실장이나 김희중 부소실장 같은 사람들이 관련된 얘기들을 털어놔야 예. 수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어제 저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장소 시간도 특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왜냐면 김주성 그 얘기를 모르고 네, 있었을 그러니까 때 이걸 몰랐을 때는 왜냐하면은 돈을 원래 뇌물 사건이나 이런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제 돈이 갔는지 예. 갔다면 언제 어디서 최소한 날짜하고 낮밤 정도는 아까 김태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영장 가능할까 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주성 기조실장의 그 얘기가 이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나오면서 그러면 최소한 이게 2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거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2억을 주고 난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최소한 2억이 갔다는 걸 김주성 기조실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다라고 영장 전담 판사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 김주성 그 비서실장은요 어디 네. 살아요 동네가? 기조실장. 아니요. 기조실장. 박지원 변호사 어디 저 살아요? 경기도 성남에 삽니다. 예. 성남의 축구팀하고 예. 우리 동네 조기 축구팀하고 게임을 하는데 네. 한 10분 남겨두고 그 손흥민 선수를 투입한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지. 그렇죠. 전략을 잘 쓴 거죠. 너무 잘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갈라치기인데요. 사실은 이런 뭐 뇌물 사건이라든지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이기도 하고 아주 권력 범죄잖아요. 이거는 내부에서 배신 아니죠. 내부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내부 고발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잘 갈라치기를 한 거죠. 이거를 김희중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는데 월요일서부터 기자들이 한동훈 3차장을 만나갖고 김인옥 여사에게 돈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그렇게 기사 쓰면 큰일 날. 한동훈 그 3차장이 잘 흥분하거든요. 예. 큰일 나. 그래서 그럼 기자들이 그럼 그쪽으로 돈이 안 들어간 겁니까?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고요. 기사도 애매해요. 이명박 부부 계속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됐었거든요. 저기가 근데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은 같지 않아요? 그렇죠. 김인옥 여사. 최고기죠. 제일 부속실이 어차피 저 김희용 여사 쪽 커버하는 그쪽에. 아니 그런 김희중이 건데. 제1부속실이었고 네. 제일 부속실장이니까 일단은 저 부분은 이제 좀 위험하죠 이거는. 위험하죠. 그리고 위험하고. 국민 감정을 슬슬 건드리죠. 이게 대통령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박 전 대통령 보면 박근혜 대통령 보면
무슨 뭐 주사 맞는데 돈 쓰고 이게 좀 똑같거든요. 예. 옷 샀을 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기념품. 기념품 샀을 때 아니면 순방 갔을 때 여행비로 썼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만약 드러난다 그러면 이걸 뭐 정치자금, 통치자금 할 수도 없습니다. 해외 나가는데 여행 경비를 썼다는 아니 소문도 그거를 왜 있죠. 말이 됩니까? 그거 진짜 특활비 다 청와대급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만약에 글로 갔다 그러면 지금 보도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썼다 이렇게 부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김윤영 여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국민 법 감정 국민의 감정을 완전 건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MB층이 지금 칼날에 서 있죠. 제가 그걸 이게 어떻게 알 한 수 있냐면 1월 초에 한 방송에 나와서 특활비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요 얘기였거든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한테는. 요 얘기였어요. 요 예, 얘기. 예. 근데 뭐 이건 이미 한 2달 전부터 예. 돌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다 하세요? 아니 머릿속에서만 돌더라고 이게. 뭐 신의 계시가 저희는 대충 들었잖아요. 근데 말은 예. 못하고. 예. 칼날에 서 있다고 단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아, MB가? MB 쪽이 반응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귀가 좀 MB 측이 원래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알기로는 정례 티타임 한다고 합니다. 예. 측근들 모여가지고. 근데 김백준 기획관은 금요일 날 저기 그 압수수색. 예, 되고 압색됐고요. 토요일 날 저기 그거 하고 저 조사받고 토요일 일요일 날 연속으로 회의를 열었거든요. 월요일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맨발 아니시죠? 전 아니죠. 제가 거기 뭐 장관 수석들 간데 제가 뭘 갑니까? 그것도 몰라요. 이제 장관보다 훌륭한데 아 그래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번에 한번 가보시죠. 그럴까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일요일 날 예. 제가 알기로는 MB 측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참모진. 참모진, 뭐 장관 수석들, 뭐 우리 이름 하나만 다 왔다고 합니다. 20여 명이라고 한 했죠. 사람 빠졌어요. 누구 빠졌을게요? 퀴즈. 유익 실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익 딴 데가 딴 얘기했어요 지금. 네, 유익 실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석들, 장관들, 우리 이름 알만한 그 유명인들 다 계셨다는 거,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MB 측에서도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김백준 압수수색들 하면서. 김백준 기획관이라는 사람의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앞서 물론 저도 여기 언급을 했지만 김백준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디까지 뭘 알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세간에는 워낙 예전부터 같이 있었고 뭐 서울시장 때부터 그 이전에 야인일 때부터 항상 같이 있었고 총무기획관이라는 자리가 돈을 관리하는 최측근만 앉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 되면 백성보조 시켜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저를 시켜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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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BBK부터 다스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걸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죠. 광화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뚫렸을 때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관측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지금 뭐 이 나를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논평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반박자. 예전부터 다 쓸 때는 뭐 안 나왔거든요. 그냥 뭐 사기업 주인을 왜 검찰 수사해? 이 정도인데 계속 지금 반박이 나오잖아요. 어제 김주성 실장에 대한 것도 언론 보도되자마자 1시간인가 2시간 만에 보도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김효재 수석이 전 수석이 아침에 라디오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독합이 이런 거 구조가 이런 거 우리 한 적도 없어. 구조가 안 돼. 혹시 개인의 일탈이라면 모르겠으나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돈 문제가 있었을 때 위에서 하는 얘기는 개인의 일탈 얘기를 해요. 예.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숨은 괄호를 보면 여차하면 우리는 꼬리를 꼬리 자를 수도 자르고 있어. 몸통 보호한다.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예. 그 위치와 역할이 과연 자른다고 잘라지는 꼴이겠느냐. 그러니까요. 그 김주성의 증언. 이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처질 거고. 김윤옥 여사가 끼어들어가면서 이게 빠져나가기에는 움직이고 이게 혼자만 있다면 장세동처럼 예. 혼자 그냥 먹고 그냥 죽을 수 있는데 여러 개가 엮여 있어요. 여자들도 지금 엮여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사라든지 또 다른 여자들도 있겠죠. 엮여져 네. 있는데 그 상황에서 김백준이 끝까지 내가 했다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 가지 증거를 내밀면서 얘기하면 아니,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백준 기획관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요걸 해서 특활비를 끝나면 되는데 140억 돌려받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다스도 하는 걸려있잖아요 증언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김백준은 나이도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우리 김백준 기획관이 다 이렇게 털고 그냥 MB께서 시켰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언론 넘겨주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설 전에 다 끝나죠 이게. 예. 일단 그래서 검찰에서도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 이게 개인의 사적 유용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40년 동안 한 몸이었으니까. 뭐 갑자기 이거 할 일이 뭐 이게 있노? 김백준 기획관이 뭐 본인의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이 돈을 받은 것 같진 않다. 그 의미는 결국 위에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오늘도 이제 MB 측에서도 오늘 아마 또 대응 자료를 낼 것 같아요. 전쟁이다 그랬는데 전쟁이다. 네, 전쟁이라고 했는데 무슨 전쟁을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같은 사랑 아닐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김주성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경고 비슷하게 했다라는 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건 뭐 지금 일단 뭐 류익 실장이 또 확인해 줬다고 하니까 예. 그럼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예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위에 지시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 김주성 기조실장이 진술 한마디로 뭐 지시가 뭐가 필요 없어요. 이명박 전 예. 대통령이 이제 이 국정원 특활비에 한 이제 복판으로 들어온 거, 거기다 또 김윤호 여사에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광고로 거죠. 넘어가야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 대목에서 보수의 품격, 보수를 위해서 이건 다 내가 책임지고 갈 테니 주위 사람들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퉁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분들 네. 주위 있는 사람들 그래야 이렇게 한 100명을 보세요. 살려요. 예전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회창 저기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자금 시절에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후보야. 다 내가 시킨 거고 내가 모르는 것도 결국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그런 자세들. 그래야 끝나.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아직도 이회창 총재를 조금 뭐 그리워한다 편이 있을까요? 예. 일부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 이회창 전 총재 그런 모습 때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이해창 총재를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겠는데. 자, 광고 듣고 삼별시대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원따로 아니에요. 그분하고 친해지거든요. 그 국정으로 간 다음에 친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핵심이 돼갖고 모든 인사를 거기서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그때 당시 진짜 심각했던 거죠. 지금 여기가- 전에 김태현 여기가 변호사 말씀하셨던 벗어났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벗어났어요. 많이 이게. 벗어났네.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 네, 벗어났는데 어쨌든 오세요, 다시 이제 빨리. 주제로 돌아가면 자기 혼자 벗어났네. 벗어났네. 주제가 돌아가면 어제 이제 그 흑활비 사건 같은 경우는요. 예. 뭐 증거인멸 도주력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소명 문제예요. 이거는 알 수 있겠지만 국정원 특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 범죄가 소명된다고 하면 무조건 영장에 나오는 거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뭐 도주력 있다 이거는 뭐 얘 진짜 뭐 고려가 뭐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미사여구, 것처럼 그냥 미사여구. 붙는 거 뿌렁뿌렁 붙는 거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미사여구도 미사일로 들려요. 이제. 소명 여부인데 이게 검찰이요. 이 굉장히 수사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 예. 금요일날 김백준 기획관 집에 압수수색됐거든요. 압수색 바로 들어갔죠. 압수수색 되고 나면은 원래 압수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토요일날 낮에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한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되게 이제 조사가 끝나면 재조사란만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 조사 내용 분석하는데 하루 이틀 걸립니다. 8시간 만에 영장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에 발부가 된 건데 지금 어쨌건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확히 들어왔는지 진술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명 다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청와대로 이 국정원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는 사고 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아마 영장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영장 발부에 대해서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돈이 오고 갔다면 뭐 대가성급을 떠나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의 발부가 거의 좀 높았었는데 이전에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더 갔던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게 또 영장 발부가 될지 또 영장 기각될지 아마 새벽까지 뭐 기다렸던 뭐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돈이고 4억이죠. 4억이고 5천만 원 정도고 그 돈의 직무 관련성이라는 대가성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일단은 기억 안 난다 해가 뭐 기억 안 난다 해가 준 사람이 지금 기억 정확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어쩌면 당연한 타당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자수서까지 쓰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 터놓고 있어요. 그 김주성 그분은 코오롱 출신으로 그다음에 이상득 부회장의 사람이거든요. 이상 예. 부회장 사람이죠. 그리고 원세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래 원장을 예를 들어 같은 계보내에서도 그렇죠. A 계보에서 원장을 넣으면 B 계보에서 기조실장 같은 기조실장을 넣으면서 서로 견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진영 전체 폭탄으로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잘 그 원세훈 원장 때는 잘 통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세훈 원장 들어오고 나서 중간에 바뀌죠. 예. 김주성 실장이 다음에 제 이름이 갑자기 무슨 준인데 이름은 이제 목 실장으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세훈 실장이 국정원장이 서울시 때부터 있던 신복인데 기술장 바꿉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문제가 그 김주성 내부에서 실장에서 목 그 실장으로. 당 내부 그 진보 보수정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위험해진다. 뭐 위험해진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5년 기간 동안 저는 제일 잘못한 일 하나 뽑으라고 하면요 원세훈 씨 국정원장 시킨 거예요. 단순 비리 이런 문제를 떠나서 댓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도원 의원과 정태근 의원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비리 문제 그쪽에서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생각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었어요 제가? 그쪽 당에 또 같이 계셨었죠. 잠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댓글 문제, 뭐 개인 비리 문제 이것도 이거지만 원세훈 전 원장 때 국정원이 정말 개판이 됐다는 건 세상에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이거 좀 약간 얘기가 빗나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고등훈련기 T-50 사러 국내단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얼마 썼는지 알고 싶잖아요. 첩보 정쟁이죠 국가 간에. 그래서 첩보원들 거기다 국정원도 투입시킵니다. 걸렸죠. 걸렸어요 근데. 저는 007 스파이가 걸린 거 처음 봤어요. 걸렸어요. 인도네시아 무슨 거기도 CIA 온다 아니고 정부 대표한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기 사러 갔는데요.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한테 CIA가 걸린 거예요. 영화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공 몰고 들어가다가 동네 조기 축구 수비수 맞아요.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 중에서 원세훈 전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 딱 원장 된 다음에 그 인사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좀 쉽게 얘기하면 블랙 요원을 일하던 사람들 야 너 내근해. 그리고 내근으로 막 계속 이러는 사람들 너 밖에 나와서 총 들고 다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말 이 순한 인사 때문에 조직이 개판이 됐다는 게 국정원 측 사람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알고 계세요? 그 국정원에서 서울시에 IO 파견하잖아요. 예? 그 정보용 파견하는데 그 낮은 직급이거든요. 7급인가 이렇게 파견해. 7급인지 6급인지. 근데 원세훈 원장이 서울시 국장 시절에 그 원서 들어가겠습니다. 삼변시대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예. 백제 중에서도 저 목포를 대표하는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원 아닙니까 거기는? 예.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시작부터 한번 쳤어. 박지원 얘기하면요. 윤수아 의원이 싫어해요. 고정 출연 윤수아 의원이 있거든. 거기 목포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목포 자기 지역과 목표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 그 많이 들었는데요. 청문회 때 나오시는 것보다 지역의 말투가 더 나오시더라고요. 이 방송에서는. 지역 근데 안타까운 게 지역 목포에는 이 방송이 안 나가요. 그래요? 고릴라로밖에 안 나가. 자, 김백준 전 정책기획관 구속. 그리고 김진모 제2 민정비서관 구속. 구속영장. 네, 발부의 어제 내용. 사실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김백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었고 김진모 민정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수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디다 썼는지는 이제 함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